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제러드 쿠시너,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의 남편이죠. 그 사람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정보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이야기는 복제인간 하이브리드 존재 사이보그와도 연결돼 있고, 쿠시너의 아버지가 이제 여러 사모펀드 회사들이나 민간 조사 기관들, 여러 나라들과의 비공개 협력, 그리고 세계 곳곳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결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은 BIS, 뱅크 인터내셔널 세틀먼트, 국제 결제 은행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BIS는 지난번 방송에서 전 세계의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IS는 세계 자금이 움직이는 중심에 있는 조직인데, 이곳을 통해서 조지 소로스의 자금이 움직이고 빌 게이츠가 여러 사업과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팬데믹과 관련된 일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또 보험회사들이나 세계의 대형 은행들, 그리고 각국의 은행들도 서로 연결돼 있죠. 이런 조직들이 BIS를, 세계결제은행을 중심으로 여러 계획과 작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BIS는 군수산업 복합체와 이제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죠. 와도 군수산업 군산 복합체와도 연결돼 있고, 여러 중요한 작전들이 뒤에서 진행될 때 중심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잠깐,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 오늘 드리는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 아시죠? 그래서 미국의 고위 금융권, 런던의 금융 세력, 독일의 금융 세력이 러시아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리고 볼세비키 혁명을 이제 일으킨 거죠. 그래서 많은 독일인과 막대한 재금을, 독일인들이 이제 막대한 자금을 러시아로 보냈고 최초의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볼세비키 혁명은 커졌고 공산주의 세력이 러시아, 제정 러시아를 장악했죠. 그 후에 중국과 손을 잡는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때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를 뒤에서 지원하는 거대한 투자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바니아에서 진행되는 여러 활동들을 뒤에서 지원합니다. 1945년 무려, 죄송합니다, 엠베르 호자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는 독재자가 되고 1944년과 45년 사이에 매우 이상한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스탈린주의라고 하죠. 이 시기에는 종교 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처벌받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카톨릭 신자들도 종교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무슬림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종교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었죠. 무신론만 허용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냥 그 약을 먹었더니 가루약이었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을 하자면 이 체제는 무신론은 1985년까지 계속이 되죠. 그리고 지도자는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합니다. 아까 말한 사람.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위험한 지역들이 있는 섬도 있고 군사 기지들도 있고 기독교 단체와 군사 기지 노동자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수많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아이들도 일반인들도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자면 중국이 이제 이 나라 안에 투자하면서 여러 활동에 자금을 공급하는데 DNA와 관련된 활동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관련된 그런 일들의 자금을 중국이 그때부터 제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중국은 이런 활동들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민간 의사들, 비공개 의료 조직들, 지하 병원들까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수많은 실험들도 존재하고 있고 동시에 알바니아는 한동안 세계 최대 수출국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어떤 시기에는 세계 1위, 어떤 때는 2위, 3위의 수출국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핵심 자원이 뭐냐? 크롬입니다. 크롬은 금속의 한 종류인데 타이타늄처럼 매우 중요한 금속이고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건축 기술이 아니라 중국은 오랫동안 크롬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단단한 금속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 일종의 초고강도 금속을 만드는 데 재료로 그것이 사용이 됐던 거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몇 가지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는 금속인데 이 크롬을 수은과 섞으면 그리고 그 수은에 플라즈마 에너지를 쏘면 또 다른 물질들을 넣어서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속은 공중에 떠오를 수가 있고 다양한 플라즈마 주파수를 쏘면 액체 상태에서 떠오르고 다시 고체로도 변할 수 있대요. 그래서 떠 있는 동안 모양도 바꿀 수 있고 이러한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비밀 활동들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렇게 흰모자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런 정보들이 다 이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그동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완전히 classified 그냥 비밀 정보였던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째 이런 얘기가 새로 나왔냐? 새로 듣도 보다 못한 얘기를 이 사람이 하네 라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실 때 생각하는 건데 하겠죠.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밀 활동의 일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속에 관한 이상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영화 울버린이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아나만티움 이야기도 알고 있을 거고 그 영화에서는 그의 몸을 해체하고 뼈대를 액체 금속과 결합시키고 뼈를 감싸고 있는 그 금속 때문에 울버린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거의 파괴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저는 뭐 여기서 이렇다니까 여러분들한테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런 영화를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 영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현실에서도 울버린이 영화에서 겪었던 것 같은 비슷한 활동들이 실제 있었고 그가 겪었던 고통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 영화들이 뭐 아이언맨이니 뭐 옛날에 뭐 아놀드 스왈츠네거가 뭐 그러한 그 무슨 영화인가 하여튼 그러한 영화들 그런 영화들은 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실험을 근거로 만든 거예요. 없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 아놀드 스왈츠네거 영화 그 터미네이터라는 지금 생각났네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 여러 영화들의 그 소재는 이미 있었던 그들이 하던 실험이라든가 그런 테크놀로지에 근거를 두고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를 실제 보던 우리들은 저건 상상 속에 있는 거야. 저런 일이 어딨어. 이러고 보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할리우드는 늘 정보를 미리 보여줍니다.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진실을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보여줘 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영화나 이야기 속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그 사람들이 하는 주특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려줬어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자신들은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려고 해왔어요. 이 이제 딥스가 하는 방식입니다. 걔네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크롬은 외계 그 금속은 외계 존재들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마블의 여러 슈퍼히어로 얘기와도 연결되고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들, 여러 종족들, 여러 은하에서 온 존재들, 외계 존재들 그런 거와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뒤에는 거대한 진실이 있는데 실제 활동들을 실제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이야기들 뒤에 숨겨진 진짜 배경이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의 몸과 특정한 물질을 결합시키려고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몸에 이런 종류의 물질을 융합시키는 기술과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진행되던 여러 실험들과 연구 활동에 자금이 들어갔는데 중국에서 그 CCP가 자금을 댔다 그랬죠. 그들의 자금도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과가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럼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물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슬람 종교단체를 통해서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든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은 지도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가진 사람들은 경찰이나 그 경찰 조직의 부패라든가 사법제도의 부패, 정부 내부의 부패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 가진 사람들은 원하지 않고 그래서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무신론을 그렇게 그들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애국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기독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한국에 지금 뭐 올림픽 공원에 나온 사람들 거의 기독교인이 많을 겁니다. 애국운동하는 사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를 비롯해서 이러한 마가라든가 애국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게 이제 이게 없는 얘기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파이니얼 글랜드 얘기를 과거 저길로 좀 나갈게요. 그래서 그 송과선 얘기를 했는데 송과선이 이제 그 건강하게 이렇게 캘시피케이션 석회화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예를 든다면 그게 굉장히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송과선이 이제 캘시피케이션이 돼서 석회화가 이루어지고 뭐 이러면 이제 그런 것이 많이 흐려지고 그런다는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그 서로 코릴레이션이 그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 수돗물에다가 플로라이드 뭐 불소를 집어넣고 그게 인더스트리얼 웨이스트입니다. 산업 쓰레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뭐 치과로 뭐 이가 뭐 치아가 좋아진다니 뭐 어쩐지 그렇게 속여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플로라이드 얘기는 과거에 불소는 얘기는 여러 번 했고 그것도 치과 의사하고 직접 얘기했더니 그들도 아주 they firmly believe 그 불소가 또 그렇게 치아에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이렇게 세뇌라는 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나름대로 막 그런 걸 설파하려고 뭐 논문도 만들어내고 그러한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펀드를 주고 리서치를 하게 하고 논문 발표를 하고 딥스는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서 깨어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내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을 건지 무슨 제품을 사용할 건지 화장품에도 말할 수 없는 그
화학 물질이 들어있고, 록펠러가 그 유전이 이제 미국에서 터지고 이제 기름을 팔면서 그 제가 이제 말하면서 연결할 때 인제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이가 또 뭐 댓글에서 인제 뭐 이렇게 하신다고. 아, 참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은 아예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정보 제가 드리는 인텔을 들으러 오셨으면 인텔을 충실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전문 방송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텔을 받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열망에서 하는 거지. 제가 이거를 해야 될 의무도 없고, 그런데 전문 방송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년 8개월 이상 했고, 이제 의무감이 이제 확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조금, 뭐, 미숙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그냥,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인타이르먼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라나 방송에 그냥, 에, 기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페트롤리엄 그 록펠러가 이제 찌끄러기가 남잖아요. 유전 그거 하면. 그래서 그 페트롤리엄이라는 베이스로 화장품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페트롤리엄 베이스드 카즈메릭이에요. 카즈메릭스. 그래서 그것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러니까 뭐 스킨케어 한다면서 온갖 거를 거기다가 이제 넣고 화학 물질을 많이 넣고 해서 우리들에게 화장품 업계가 시작이 된 거고 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끗한 성분의 화장품을 찾고 뭐 그런다고 또 지금 뭐 애를 쓰고 있죠. 곁길로 나간 거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그러한 이제 믿음 가진 사람들은 그 불의한 것을 못 보니까 뭐가 부패되고 잘못되면 자꾸 그거를 밝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무신론 국가 체제 안에 묶어두려고 했다. 그래서 무신론이 강요되었고 종교 활동이 불법으로 여겨졌고 종교를 가진 사람은 박해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움직임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딥스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억눌린 상태로 유지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발전이 더디었던 이유도 그러한 강력한 통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나라 전체를 통제하는 대규모 계획들과 실험들이 진행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세르비아,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등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 알바니아 그곳으로 옮겨져 왔고, 이거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매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 아까 그 제러드 쿠시너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곁길로 나간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제러드 쿠시너의 아버지 찰스 쿠시너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매우 흥미로운 사람인데 과거가 많이 지워져 있어요. 그리고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경력과 하던 일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2000년대 초반 그가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는 처남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고 어떤 성적인 그런 장면을 촬영한 뒤에 그것을 자신의 여동생에게 보내서 이혼해라 이렇게 하게 하는 목적으로 그거를 촬영한 거를 보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건 겉으로 나타난 이야기고 그 뒤에는 더 큰 돈의 흐름과 권력 구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마피아와의 연결, 또 여러 인물들이 알고 있었던 비밀들, 그리고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건들, 그 다음에 투자자들, 기업들, 회사들 협박 작전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찾아보면 대부분 사라졌거나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연방교도소에 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억만장자가 돼요. 그 찰스 쿠시너, 제러드 쿠시너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어네가 되죠. 그래서 그 회사를 만들고 사업을 키우고 그러더니 이제 어느 순간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의 대사 자리까지 오르죠. 그래서 프랑스와도 일했고 모로코와도 일했고 그의 아들 제러드 쿠시너도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락 그 최대의 자산 운용 회사 아시죠? 그 블랙락과의 연결도 매우 흥미로운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가 어떻게 억만장자가 될 정도로 부를 얻게 되었는지 그런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단순히 이제 딥스가 단순히 누군가를 뭐 백만장자다 억만장자다 만들어 갖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두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과거 방송에서 누가 억만장자가 됐다면 한 번은 의심해야 됩니다. 100%다 그런 건 아닌데 억만장자가 됐다는 거는 딥스와의 결탁이 매우 심각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과거 방송들에서 말씀드렸어요.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찰스 쿠시너가 딥스와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 거래 과정에서 아들인 제러드 쿠시너를 그들의 계획에 넘겨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대가로 블랙락의 신경기술 프로그램과 연결된 임플란트가 그의 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의 죄송합니다. 그 임플란트는 그의 지능을 높여주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훨씬 복잡한데 이방카 트럼프 역시 이 문제와 관련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 이방카는 처음에 제러드에게 뭐 굉장히 뭐 반하고 막 끌리고 이런 거는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러드를 이상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 있는데 트럼프의 가족들도 제러드와 완전히 잘 어울리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트럼프 형제들은 매우 그 제러드 쿠시너를 경계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러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그의 표정이나 분위기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앞서 말했듯이 외계인이나 하이브리드 복제인간 얘기 나오죠. 그래서 제러드 쿠시너는 하이브리드이며 이미 여러 가지 그러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알바니아, 유럽을 거쳐 미국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제러드 쿠시너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러드 쿠시너가 매우 아주 심각하게 아주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다른 그의 몸 안에는 아나만티움 같은 비슷한 물질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나만티움. 그 물질은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크롬과 관련된 기술이며 나노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특정 주파수가 몸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주파수는 젊은 외모를 유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가 늘 젊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제러드 쿠시너 아주 오래전에 처음 봤을 때 그 아주 젊은 그 얼굴과 지금 봐도 거의 똑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특히 백인들은 많이 늙거든요. 근데 그 늙음이 없어요, 얼굴에. 그래서 이거는 좀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젊어 보이는 이유가 이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지금 받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주장도 아니고 내가 이걸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이게 옳으네 안 하네 그런 얘기는 그냥 이거는 저는
메신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받은 내용을 전달한다. 이걸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알바니아에 대한 얘기를 사실 알지 못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새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러드 쿠시너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큰 움직임들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트럼프 일기에 에브라함 어코드, 그 아브라함 협정에 맺게 되는 데에 이스라엘과 그 중동 국가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협상을 하는 거의 핵심에 쿠시너가 있었죠. 제러드 쿠시너가. 그래서 트럼프가 사회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란과의 그 협상을 위해서 스티브 위코프와 더불어서 제러드 쿠시너가 왔다 갔다 했죠. 이란 과의 협상을 위해서 파키스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중동 국가와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그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쿠시너가 깊게 관여돼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서 그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쟤네도 별로 안 신뢰하지 않아요. 마가도 그렇고, 패트리어트들, 미국주의자들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제러드 쿠시너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복제인간 하이브리드 정보 공개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기다리가 인제 시작하니까 이것에 드디어 제러드 쿠시너를 얘기할 때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밀리터리가 세계 곳곳에 여러 프로젝트를 장악했다는 이야기와 연결되고, 여기에 제러드 쿠시너와 관련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고, BIS 세계결제은행 얘기도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제러드 쿠시너를 딥스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려고 했고, 복제인간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존재로 보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그들이 제러드 쿠시너를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려서 거대한 어떤 국가를 통제하려게 할 때에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계획은 이제 안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흰모자가 모든 것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딥스가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딸이잖아요. 그와 이제 제러드가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겉으로만 보여지는 관계다라고 합니다. 이방카가 러시아와 다른 여러 나라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고, 이것도 역시 복잡한 얘기인데, 결국 트럼프 진영의 핵심 활동에서 그 일 때문에 밀려난 겁니다. 뭐 자기가 뭐 아이를 돌보고 뭐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는 정치나 아버지를 안 돕겠다 하고 나갔죠. 그게 아닙니다. 트럼프 1.0 때 일기 때 이방카가 뭐 어드바이저니 뭐 이러면서 이제 일을 하다가, 지금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이방카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카에 대해서 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방송에서 살짝 얘기했죠. 그리고 이방카의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이제 수많은 소문과 정보 조각들이 섞여 있는데, 확실한 이야기는 아직 그냥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쿠시너 아버지, 찰스 쿠시너와 제러드 쿠시너는 여러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고, 여러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움직였습니다. 규모는 뭐 어떤 사람은 수천억 달러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제러드를 싫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딥스가 만들어 놓은, 딥스가 신뢰하는 딥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배경과 인맥, 출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계획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트럼프 가족과 제러드 쿠시너를 둘러싼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거대한 음모 이야기가 있는데 겉으로만 유지되는 결혼 이야기, 그다음에 로봇과 관련된 갈등 이야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기록이 있는 그의 아버지를 왜 권력의 자리로 올렸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마피아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투자자들이 죽었고, 그리고 처남이 알고 있었던 비밀들에 대한 이야기 등등, 찰스 쿠시너와 제로드 쿠시너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또 아버지 찰스 쿠시너에 대한 기록은 많이 지워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로드 쿠시너의 아버지가 아들을 특정한 사이버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시키면서 억만장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그 동시에 중국에서는 이제 그 중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진핑이 공개 석상에서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중국에서 열리는 군 관련 회의나 공산당 주요 모임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이제는 네타냐후도 안 보이죠. 네타냐후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이미 저 세상 갔다고. 지금 있는 거는 AI나 여러 가지 대역이나 이런 사람을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매우 중요한 전화 통화들이 오고 갔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투자자들이나 국제 투자 프로젝트들, 수조 달러 규모의 사업들, 그리고 여러 전략 조직들과 연결된 인물이 그 통화에 참여했는데, 러시아와 미국의 인물들, 그리고 여러 나라를 거치는 투자 네트워크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통화가 일종의 경고 메시지인데, 곧 큰 변화가 온다. 2주 안에 네타냐후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AI 시스템에서 많은 네타냐후가 등장하는 거가 AI 이미지였는데, 그런 동영상. 근데 거기서 너무 많은 오류가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면 뭐 왼팔이 뭐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이 들어서 저거 AI 영상이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걸 감지했었죠. 저는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네타냐후는 이미 뭐 얼마나 오래전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저 세상 사람으로 갔다라고 여겨진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밀리터리가 그런 실수를 안 하죠. 그러니까 밀리터리는 매우 발전된 슈퍼컴퓨터나 AI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일부러 그런 실수를 보인 거는 의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정보기관과 분석팀이 있는데, 그런 한 AI 동영상에 오류가 있다면 의도적인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캐롤 드미트리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러시아의 푸틴의 2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캐롤 드미트리와 여러 나라의 정보 관계자들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큰 작전이 다가오고 있고 자신들이 진행하는 움직임에 합류하라, 이런 뜻이고,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 흐름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너 우리 쪽으로 와. 캐롤 드미트리가 이제 OPQR 할 때 세 번째 글자, 그거에 굉장히 그런 거를 X에 많이 올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전 세계의 빌리어네어들에게 그런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쪽으로 전향해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오라.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2주 안에 네타냐후가 사라지는 걸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고, 또 AI 시스템에서 이상한 실수들이 많이 나타난 걸 볼 거야.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것을 너희들이 보면 우리에게 연락해. 이렇게 드미트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빌리언애들에게. 전향해야죠, 걔들은.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미 말했던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돼.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좀 지난 방송들에서 이미 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원로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진핑의 실종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복제 인간이나 로봇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돌고 있는 큰 정보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 2억 대가 넘는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로봇이 2억 대가 넘는데요. 이건 좀 새로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 로봇들은 완전한 자율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조종해야 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같이 생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고 그냥 로봇. 그러니까 사람같이 생긴 건 아닙니다. 옵티머스,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옵티머스 같은 사람같이 생긴 애 말고 그냥 로봇.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 유럽을 향해서 우리는 강력한 사이보그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전투가 가능한 인간형 로봇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려고 했다 그래요. 하지만 미국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미국은 제가 슈퍼솔지어를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슈퍼솔지어는 이제 그런 어떤 수트를 입던 조끼를 입던 뭐 어떠한 방식으로 그런 나노 다이아몬드나 그런 기술이 장착된 그런 것을 보유한 그 자들이 슈퍼 솔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몇 달은 안 됐나? 뭐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은 두세 명밖에 같이 안 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왔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 솔저가 두세 명씩 중국의 곳곳에 파견돼서 그러한 현재 중국을 분열하는 데에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진짜 슈퍼솔저들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로봇들도 대규모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근데 이제 중국이 지네가 2억 명의 명이 아니죠. 2억 개의 로봇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시진핑이 보이지 않는 얘기도 했고 또 원로들이 다른 원로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진행돼 있고 상황이 바뀔 거다. 그리고 제가 시진핑 얘기는 방송에서 과거 방송에서 하고 있고 하지만 시진핑은 결국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뭐 내가 좀 아팠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제 중국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고 제가 중국이 이제 갈라진다 그랬죠. 지금 합쳐서 중국인데 합치기 전에 그런 중국으로처럼 갈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 권력 투쟁이나 쿠데타 같은 일도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건 역시 통제된 붕괴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스라엘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체제 아래서 이스라엘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고 군과 군이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 서로의 군사 시스템을 연결하고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스템을 서로 연동시키고 함께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그 이란 전쟁에 그런 협력 체계가 많이 드러났죠. 그리고 뭐 제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네타냐후의 말을 그대로 듣고 뭐 하는 대로 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돌고 터커 칼슨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마가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화가 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수상에게 뭐 그게 뭐 진짜인지 대역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스탠 다운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죠. 근데 어찌 그렇게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니는지 그런 걸 제가 잘 진정시키기 위해서 방송에서 자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란 전쟁도 그렇게 수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핏 헥셋가 이제 그 전쟁부 장관 이름이죠. 젊은이. 그가 이끄는 그 국방부가 최고의 경계 태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스라엘을 중대한 위협 대상으로 분류하고 최고 수준의 경계 상태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재미난 일이죠. 이제까지 조그맣게는 협조를 한다더니 또 전쟁부 장관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서로 상반되는 정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매우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하고 플립플라핑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실제 일어나는 일은 또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군 내부 인사들이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일회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고 워싱턴 DC에서 군이 밀리터리가 회의를 열던 장소들도 바뀌었고 펜타곤 전쟁부에서 특정을 회의를 하던 장소들도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자들, 군 밀리터리 관계자들, 행정 관계자들은 더 이상 호텔이나 차량 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보안을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전쟁부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대한 위협 경보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감시를 당하고 있으며 이것이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래요. 전쟁부가. 그래서 그 보고서는 미국의 군 기록과 국가기록보관사 내셔널 아카이브스요. 국가기록보관소에도 남게 되고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부 장관이 함께 일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부 장관 핏이죠. 핏 헥셋가 군을 통해서 이러한 경계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풀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발언도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싫어하게 되었어 라고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충격을 받았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타냐후가 뭐 그런 얘기 했어 뭐 트통이 이제 비비 네타냐후 보고 야 너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싫어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는 뭐 이스라엘이 그걸 할 거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네타냐후가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인정했다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정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자기가 하는 말에 다 calculated 메시지입니다. 다 계산된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일부러 했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해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하고 의심을 하고 같이 협력하는 나라를 향해서 왜 이런 경고를 하는 걸까? 그리고 동시에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까지 발령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을 남겨뒀다.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남겨뒀다. 이스라엘 is saved for last. 맨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이제 손 댄 거예요. 그래서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국가정보기관 차원의 조사들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시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도 이제 있고 모든 것이 점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작전들이 시작이 됐고 이 작전들은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제네시스 미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과 군 조직, 과학자들이 진행하는 연구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이죠. 여러 대학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많은 분야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군이 운용하는 초고성능 AI 시스템이 이런 활동들을 관리하고, 하지만 그의 뒤에 있는 진짜 기술은 훨씬 더 발전된 통신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자장과 플라스마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 기술은 지구를 통과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뭐 제라드 쿠시너가 이제 항상 뭐 논란의 대상이 된 인물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얘기와 더불어서 그 사람 얘기를 좀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긴 했죠.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요 내용과 이제 다시 다른 주제가 또 있어서 그건 또 다음 방송에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주신다고 이제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라나 방송을 뭐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는 거를 알고 매우 감사드리죠. 멤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슈퍼땡스 카카오뱅크로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제가 보내신 분들 호명하겠습니다. 모아서 다음 방송에서 호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주신 분들은 빼지 않고 항상 호명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라나 방송 되기를 원하고,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너무 그냥 사단마귀가 그냥 틈을 타고 그냥 뭐 이렇게 사람을 혼란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시고 또 댓글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또 써달라 그러면 많이 쓰시는데, 또 아무 소리 안 하면 댓글도 또 많이 줄고, 여러분들 댓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과 댓글을 소통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